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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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희 인간실격 김세한 배우 캐스팅으로 이제 마지막 공연 끝나고 다 같이 이제 저희 인간실격 고생한 배우들, 스태프들, 밴드들 다 모여가지고 회식하고요. 회식 집에 한 새벽 4시? 네, 집에 한 새벽 4시쯤 들어온 것 같은. 술을 엄청 먹고 진짜 오랜만에 술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몇 시? 한 1시까지 푹 자고 일어나서 네, 밀린 집안일도 좀 하고 네, 그랬습니다. 청소랑 빨래랑 네. 숙취는 뭐 오늘은 딱히 없었네요. 네, 숙취가 있을 때는 또 심하게 했고 없을 때는 잘 없고요. 네, 그래서 오늘 해장으로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시켜 먹었습니다. 소회요. 소회. 뭐 시원섭섭한 것 같아요. 한 달 반 정도, 거의 2달 가까이 뭐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저는 이제 7회에 공연을 했었는데 거의 한 3개월이었죠. 네, 시원섭섭한 것 같아요. 딱 제 마지막 공연이 토요일 날 끝나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이제 극단 이제 사람들도 어때요? 물어보는데 그냥 시원섭섭하다는 말이, 제가 살면서 시원섭섭하다는 말이 이렇게 크게 와닿은 적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단어가 너무 적절하다 그래야 되나.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오늘 안 그래도 이제 연극 관련해서 이것저것 궁금하신 것들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궁금증도 풀어드리고, 네, 어쨌든 여러분들 오랜만에 또
저번에 또 한동안 솔루션스 공연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얼굴도 보고 인사도 드릴 겸 네, 저는 어쨌든 잘 지냈습니다. 네, 잘 지냈고요. 목이요? 목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며칠 쉬면은 또 좋아질 것 같아요. 혹시 연극을 못 보셔가지고 뭔가 또 이런 내용들이 답답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제 라방 내용이 제가 최대한 뭔가 잘 풀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엽이 안녕. 언어피셜 잘 하고 있는 우리 제스. 네, 질문을 해주시면은, 연극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뭐든. 머리 흑발로 한 거는 연극 이슈보다는요, 제 이제 두피 이슈가 제일 큽니다. 빨간 머리를 거의 2년 가까이 유지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탈색을 계속 한 상태에서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견디기 힘들어져서, 네, 그래서 그 솔루션스 질문 주셔도 돼요. 굳이 뭐 꼭 연극 관련된 얘기만 할 건 아니니까요. 솔루션스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네, 물어보시면은 제가 뭐 얼마든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제 질문이 위에 넘어가서. 뭔가 요조 다음으로 애착이 많이 가거나 아니면 특별한 감정이 들었던 캐릭터가 있을까요? 애착이 제일 많이 가는 캐릭터는 요조 다음으로, 제가 이제 연극에서 이제 1인극이다 보니까 1인 다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조, 그리고 호리키, 그다음에 요조의 아버지, 그다음에 시지코, 시게코, 그다음에 넙치, 그다음에 요시코까지 7명이었나요? 맞나? 숫자를 잘 셌나? 아무튼 6에서 7명 정도 갑자기, 아무튼 한 인물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캐릭터는 저는 넙치였어요. 넙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어떻게 보면 3막의 시작을, 저희 이제 연극이 1막, 2막, 3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막이 끝나고 3막이 이제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점점 극이, 요조의 삶이 비극으로 치닫는 이제 어떤 마지막 그 절정으로 가는 3막인데, 첫 시작하는 인물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았어요. 넙치가 보여줘야 되는 어떤 그 강렬한 인상이 있어야 돼. 그래야 제가 3막을 이제 요조로서 풀어가기에, 제가 풀어가기에도 그렇고 관객들이 보시기에도 3막이 몰입도가 있을 것 같아서 넙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한 5시간 정도? 네, 5시간 정도였어. 5시간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집 근처 연습실을, 조그마한 연습실 하나 빌려서 거기서 넙치 대사만 계속 뱉었어요. 한 5시간 정도를.
5줄 정도 되는 대사였는데 이거를 정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목소리도 내보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이렇게 나온 말투라던가 그 캐릭터가 확 느껴지는 제가 지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디벨롭 시켜가면서 넙치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넙치가 굉장히 저한테는 좀 애착이 가는 캐릭터였고요. 또 저희 이제 넙치 캐릭터를 보고 연출님과 주변 이제 동료들의 반응도 되게 좋았어서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설명 너무 긴가요? 네. 무대에서 뛰어다닐 때 안 무섭나요? 네, 무섭진 않습니다. 제가 막 겁이 많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네. 전주 나오냐고요? 전주요? 전주가 뭐죠? 아, 그림은 목탄으로 그렸습니다. 목탄이에요. 목탄으로, 네, 미술용 목탄입니다. 그림 그릴 때 쓰는 그 검은색 그거는. 작품 고를 때 기준이요? 아직은 제가 막 작품을 많이 하지 않았고요. 작년에 인간실격 그리고 아파트 모먼트라는 작품 그리고 올해 인간실격 이렇게 총 3번의 연극을 제가 했는데 작품을 고르는 기준은 아직 제가 그런 기준을 정하진 않았고요. 일단 제가 이제 이방인이라는 극단에 속해 있다 보니까 그 극단에서 저에게 어떤 어울릴 만한 배역이 있을 때 제안을 해주면 제가 이제 뭐 스케줄이라던가 뭐 이런 걸 보고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좀 다양하게 많은 작품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딱, 네. 의상이요? 의상 엄청 덥죠. 네, 의상 진짜 덥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대사나 장면은 너무 많죠. 대사는 그냥 저한테 되게 중요한 대사는요. 요조가 처음 이제 1막에서 이 퍼포머 사회자에서 요조로 넘어가는 첫 번째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부끄럼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라는 대사를 뱉는데 그 대사를 뱉을 때의 요조가 이 극의 마지막에 모든 것은 그저 지나갈 뿐입니다를 이야기하는 요조랑 맞닿아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인간 실격의 마지막 그 요조가 시간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 마지막 타임라인에 있는 요조가 맨 처음에 대사를 뱉는 건데 그 대사가 저한테는 되게 좀 중요한 대사였습니다. 제가 그 대사를 어떻게 뱉고 나서의 기분이 어떻냐에 따라 뱉을 때의 기분이 그날 뭔가 이 극에 대한 전체 극이 달라지는 느낌이 좀 있어서 스네코 맞아요. 스네코랑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좀 계속 내내 혼자 있다가 유일하게 누군가와 만나서 무대에서 같이 몸으로 뭐 대사로 연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끼는 장면입니다. 또 뭐가 있죠? 잠시만요. 제가 너무 많이 넘어가가지고 위로 좀 올리면서 보고 있습니다.
작년 인간실격이랑 다른 점이 있었다면 일단 뭐 잠깐 얘기했었지만 작년에는 그 요조랑 퍼포머 외에 다른 역할들은 이제 음성을 틀어서 이제 오디오로 나오고 제가 그 오디오를 듣고 반응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직접 그 대사들을 다 한다는 게 조금 제일 큰 다른 점이었던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삭제되거나 추가된 장면들 뭐 그런 거. 네. 후반부로 갈수록 요조의 고립과 내면의 갈등이 피부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후반부 연기할 때 감정적으로 압도당하거나 힘들지 않으셨나요? 되게 다행히도 제가 저는 막 그렇게 이 연극이 끝난 이후 뭐 연극을 하기 안 하는 때에 그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냥 할 때 딱 집중해서 하고 저는 그냥 바로 좀 빠져나오는 편이라서 그래서 3개월 동안 이 연습을 인간실격을 계속 준비를 하면서 뭔가 제 삶이 이 그런 요조가 겪는 어떤 그 우울감이라던가 고립감으로 인해서 제 일상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물론 연기할 때 그 순간에는 진짜로 좀 힘든 부분들이 있죠. 뭐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최대한 쏟아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게 딱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커튼콜 인사를 하기 직전에 뭔가 혼이 쓱 빠져나간 느낌이 들거든요. 뭐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힘들다 보니까 뭔가 쑥 빠져나가서 이렇게 되게 허한 그게 있어요. 뭐 여러 가지로. 근데 뭐 그 순간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좀 그런 힘든 잠깐의 어떤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딱히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요조의 찐사랑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스네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주 뮤직 페스티벌은 저희가 출연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주 뮤직 페스티벌은 솔루션스가 출연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이런 질문들 솔루션스 관련된 것도 네, 질문 주시면은 제가 다 답변해 드릴게요. 라이브바 사장님에서 요조로 넘어갈 때 몰입이 어렵지 않으셨나요? 글쎄요. 딱히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부끄러운 많은 생애를 보냈음에다를 제가 잘 뱉어야 요조로 제가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훅 이렇게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되게 중요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솔루션스 공연이랑 이제 일정이 겹칠 때는 솔직히 말해서 힘들긴 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솔루션스 공연을 이틀을 했나? 중간에 있었나? 아무튼 연극을 하고 솔루션스를 하고 또 연극을 하고 뭐 이런 일정들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힘들긴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약간 체력적으로 이제 목을 계속 써야 되다 보니까 네. 노래는 사실은 노래를 할 때는 되게 안정적인 발성을 쓰면서 이제 소리를 내는데
연극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 노래하듯이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진짜로 말을 해야 되잖아요. 화도 내야 되고 막 소리도 지를 수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인물들 묘사를 할 때 이제 성대를 이제 뭐 긁는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목이 좀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솔루션스 공연할 때 목 상태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그런 게 조금 힘들었다. 그리고 솔루션스 공연 끝난 이후에 다음날 바로 연극을 하거나 그럴 때 체력적으로 좀 힘들었다.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유년기부터 20대까지 요조의 생애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혹은 신경 썼던 나이대가 있을까요? 가장 신경 썼던, 다 신경을 썼던 것 같은데요. 그냥 어떻게 그 나이로 보일까라는 고민을 사실 되게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하면 뭔가 더 어린이처럼 보여야지, 더 뭔가 중학생처럼 보여야지, 더 뭐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게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조금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배우들의 어떤 연기도 보고, 세한 배우라던가 뭐 지수 배우라던가 보면서 내가 굳이 막 너무 힘을 줘서 어린아이의 흉내를 내지 않더라도 그냥 제가 그냥 뭔가 행동이라던가 호흡 자체를 좀 바꿔버리면 너무 막 목소리 이런 거에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믿어지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의 요조가 됐을 때, 1막의 요조겠죠. 네, 작년보다는 훨씬 더 좀 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솔연출 들어왔었구나. 예솔연출 고생 너무 많았어. 진짜로 너무 감사합니다. 예솔연출이 올해 저의 인간식격을 잘 완성할 수 있기까지의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상호작용할 때 예상치 못했던 일도 있었을까요? 당황하시거나 어려웠던 순간이 없으셨는지 궁금해요. 있죠. 제가 뭐 이렇게 팬분들께 예전에 얘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되게 저는 긴장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뭐 솔루션스도 그렇고 무대에 설 때 긴장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잘해야지라는 마음이 되게 늘 항상 크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막 엄청 뭐라 그럴까요? 순발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어떤 되게 재치 있거나 순발력이 되게 뛰어나서 뭔가 그런 돌발 상황이라던가 애드립에 능한 사람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다른 배우들에 비해서 저는 그런 돌발 상황이라던가 관객의 어떤 행동에 따라서 제 대사가 달라지는 요소들을 저는 되게 사전에 좀 차단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 좀 답정너였겠죠. 답정너처럼 어쨌든 제가 약한 부분이 뭔지를 알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사전에 좀 미리 차단을 하고, 제가 제 페이스대로 좀 끌고 갈 수 있게끔, 뭐 퍼포머일 때도 그렇고 저는 그런 거를 조금 신경을 오히려 썼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제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겨서
뭐 순간적으로 이제 집중력이 이제 확 네, 뭐 아슬아슬하게 무너질 때도 있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저의 책임인 거죠. 네. 어쨌든 그랬습니다. 네. 히지코가 벽에 붙였던 세 장의 그림은 제가 그냥 목탄으로 막 그린 그림인데요. 딱히 막 엄청난 의미를 두고 그리진 않았고요. 네, 그냥 손 가는 대로 쓱쓱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첫 번째 곡 기타 쳐달라고요. 첫 번째 곡이 코드가 G, A, B, B일걸요? B 메이저 세븐인가? 코드가 갑자기 네, B 마이너 세븐인가? 아, 손수건.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손수건 드리고 싶었다. 손수건이 사실 저희 스태프들이 준비해준 손수건이 있었어요. 여기 안주머니에 있고.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뭐 그게 방해가 안 되는 선 안에서 이제 뭐 물도 마시라고 물도 준비해 줬었고 손수건도 있었고 했는데, 저도 집중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퍼포머일 때 손수건을 좀 닦고 물도 마시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자꾸 그냥 못 하고 넘어가서. 네, 아무튼 그랬네요. 극단 이방인에 참여하게 된 계기요. 딱히 계기는 없었고요. 제가 원래 이 솔루션스 뭐 솔로 박솔 솔로로서 뭔가 홍대에서 음악을 하기 전에 그냥 제가 배우 활동을 되게 옛날이겠죠. 엄청 옛날인데 제 24, 요때 24, 네, 배우 활동을 한 2년 정도 짧게 했었어요. 2년 가까이.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어떻게 주변 지인을 통해서 이방인 연희예술극장에 놀러 가게 됐었고, 거기에 이제 저희 극단 대표인 신재철 군과 이게 만나서 같이 그냥 형 동생으로 꽤 오랫동안 한 7년, 6, 7년 가까이 이렇게 친분을 이어오다가 어느 날 이제 재철 군이 저한테 형님 이번에 같이 저희 작품 한번 해보시죠 라고 작년에 이제 제안을 했죠. 그래서 그래? 그럼 뭐 간단한 역할 정도일 줄 알고, 그래 그러면 뭐 재밌겠다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인간실격이었어요. 1인극. 그래서 어떻게 제대로 낚여가지고 네,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실격과 아파트 모먼트를 딱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식으로 이방인 식구가 되어서 이제 계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네요. 캐릭터마다 목소리로 특징적인 부분을 잘 잡아주셨는데 어떻게 연습하셨나요? 성우하셔도 잘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막 연습을 글쎄요. 요조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냥 배우 이경영님 그 성대모사를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뭐 다른 이제 코미디언 분들이시나 뭐 다른 배우분들이 이경영 배우 성대모사를 많이 하시는데, 그냥 그 요조의 아버지는 또 그게서 되게 중요한 역할이고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인데, 또 그렇다고 마냥 그 1막에서 갑자기 무거운 분위기를 주는 인물은 또 아니거든요. 관객이 느끼기에 어떻게 보면
되게 권위적이고 유조를 어떻게 보면 억압하는 어떤 인물이지만 극 안에서 흘러갈 때에는 나름 거기서는 조금 코믹한 뭐 느낌도 좀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그 배우 이경영님의 어떤 스타일들을 조금 써서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었고, 넙치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넙치는 그런 식으로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호리키 같은 경우는 호리키는 제가 그 극 7회 중에 초반 4번과 뒤에 3번이 호리키가 좀 표현이 달랐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약간 호리키를 좀 이렇게 사투리도 살짝 섞어서 충청도식 뭔가 사투리를 좀 섞어가지고 표현을 했었는데, 좀 더 그렇게 사회를 하고 나서 제가 한 열흘 정도 잠시 연극을 이제 안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호리키가 더 젊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조금 더 뭔가 좀 도시적인 느낌이 더 나야겠다. 근데 그게 뭔가 세련된 도시의 어떤 느낌보다는 뭔가 그런 삼류의 느낌 있죠. 네. 그냥 좀 건달 혹은 좀 양아치에 가까운 느낌? 네. 그런 느낌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중간에 제가 캐릭터 좀 바꿨어요, 호리키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들을 살리느라 호리키는 껌을 씹는, 이제 껌을 되게 좀 경박하게 씹는 느낌을 좀 섞어서 좀 표현을 했었고요. 다른 캐릭터들은 그냥 제가 떠오르는 대로 그냥 이미지를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재미있으신가요? 너무 저 혼자 막 떠들고 있어가지고. 저는 요조가 페인이 되어간 이유가 첫 번째는 하인과 하녀들한테 순결을 잃은 것, 두 번째는 호리키를 만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일을 겪지 않았다면 요조는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진짜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호리키를 만난 것은 잘 모르겠고, 어린 시절에 하인과 하녀들한테 순결을 잃은 것 자체는 사실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장면을 요조는 순결을 잃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대사를 뱉을 때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대사가 요조가 왜 익살꾼, 고독한 익살꾼이었는지, 왜 사람을 무서워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되게 설득을 확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의 대사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그 일이 없었다면 그러게요, 조금 더 나을 수 있지 않았을까? 호리키는 잘 모르겠고, 어렸을 때 당했던 그 안 좋은 기억이 없었다면 조금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드럼 뭐해 대사는 애드립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다 모든 배우들이 다 뱉는 대사입니다.
네. 반다나요? 반다나는 진짜 모르겠어요. 반다나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 그냥 굿즈 예쁘고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막 만들어서 땅 판매하고 이러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 또 막상 일을 한다는 거는 그렇지가 않나 봐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업체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업체 선정이라던가 뭐 이제 가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조금 이렇게 맞물리다 보니까 그 반다나를 만드는 게 이게 제작이 좀 난항이 좀 시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도를 했다가 난항을 겪어서 멈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좋은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또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반다나는. 네. 들꽃 노래 좋아요.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제가 떠드느라고 글 올라오는 걸 잘 계속 못 보네요. 테이블의 동전은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동전입니다. 네. 스네코에게 건네는 동전. 뭔가 이제 가난해진 요조를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고요. 동전 몇 개. 요게 가난해진 요조를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고요. 네. 마르크스 강의. 마르크스 맞아요. 제가 마르크스 강의도 초반하고 뒤에하고 바뀌었죠. 네. 뭔가 애드립 거기서 나오는 어떤 상황에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하거나 자연스럽게 제가 받아치고 뭔가 조금 확 제가 주도하에 잡아가기에 초반에 만들었던 마르크스 경제학 강사보다는 후반의 캐릭터가 더 압도적으로 유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고요. 다른 버전은 없습니다. 네, 아직 제가 만든 거는. 문혁이도 들어왔구나. 숨결을 잃고 엄마를 부르던 걸음걸이는 네 진짜로 제가 어떤 요조의 상태를 좀 표현하고 싶어서 걸음걸이도 정말로 불편한 네 몸이 불편하게 된 요조를 좀 표현했던 거였습니다. 직접적으로. 네, 뭔가 연극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괜찮나요, 여러분? 혹시 또 연극 얘기랑 상관없는 주제들도 저한테 뭐 박솔에 관련된 거라던가 뭐 솔루션스에 관련된 거라던가 물어봐 주시면 제가 네, 다 답변해 드릴 거니까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마지막에 목 긋는 장면은 목이 아픕니다. 할 때는 몰라요, 근데. 할 때는 모르고요. 연극 끝나고, 이렇게
어쨌든 까만 게 이제 묻잖아요, 목탄이. 근데 이렇게 물티슈로 닦을 때 이제 따끔따끔해요. 아파요. 그래서 밤에 집에 오면은 좀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또 그거를 아프다고 막 이렇게 살살 할 수도 없어서. 네. 멍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식 하면서 막 넘어지고 부딪히고 막 기어다니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릎이랑 막 온몸에 멍이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또 지금 또 괜찮아져서. 네. 서핑 베이케이션은 유튜브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라면이요? 저 라면 좋아해요. 라면 진짜 좋아하고요. 라면 제 인생의 파라리 라면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라면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한창 쪘을 때가 제가 막 그 살 많이 올랐을 때 라방에서 그때 78kg 정도였고 지금 제가 한 4일 전에 몸무게 쟀을 때가 64점 몇? 네. 그 정도였거든요. 거의 한 14kg, 13kg 정도를 뺐는데, 네, 이제 그 기간에는 웬만하면은 좀 라면이라던가 뭐 밀가루 이런 걸 좀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 아예 끊지는 못했고요. 거의 안 먹었죠. 그런 음식들은. 네. 그 음식들은 거의 안 먹었습니다. 네. 하루에 1일 1식 한 2주 정도 했었고요. 어쨌든 이 7회차 요조를 하는 동안에는 정말로 그냥 쾌 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서 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쾌했지만 더 극단적으로 좀 하고 싶었는데 또 너무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 이제. 왜냐면은 제가 연극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솔루션스 공연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로 할 일들이 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이제 너무 힘들어서 차마 거기까지는 네 못했답니다. 네. 기둥에 그린 그림은 매번 페인트 칠을 스텝들이 합니다. 페인트 칠 스텝이 하고 이제 건조하는 그런 열 처리로 바짝 말리고. 네. 솔루션스를 잘 표현해준 노래는 솔루션스의 예전과 지금이랑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뭔가 지금의 솔루션스를 잘 표현해주는 노래는 DANCM이나 NA 같은 곡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아테나도 있죠. 예. 근데 아테나는 어떻게 보면 이전에 3집 이전의 솔루션스와 그래도 좀 더 결이 맞닿아 있는 곡이고요. 네. 그 전에 NA 앨범 3집 앨범 전에 솔루션스는 사운드 오브 더 유니버스 아닐까요?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애라면이요? 최애라면 저는 저 신라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신라면. 앨범 발매 계획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연극 하면서 틈틈이 밤새서 가사도 계속 쓰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날 또 연극하고 뭐 그랬지만 네, 가사도 쓰고 있고 오경이 형, 나루 형이랑 작업도 하고 있고 합주도 해보면서 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아더사이드 듣고 싶어요? 언젠간 아더사이드
무대에서 해야 되겠네요. 네. 형들의 연극 감상이요? 오경이 형은 딱히 별 고생했다고 잘했다고 그냥 얘기해주고, 나루 형도 야, 뭐 작년보다 훨씬 뭐 좋아졌다고, 뭐 스무스하다고. 원래 저희가 막 멤버들끼리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 잘 못해요. 그 간지러운 얘기를 형들이 잘 못해요. 오경 형 특히 그런 얘기 진짜 못하고, 듣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 형은. 예, 듣고 싶어 하거든요. 되게 칭찬에 목마른 사람인데, 막상 또 하면은 또 되게 또 쑥스러워하고 그래서. 근데 그 형이 또 그런 얘기 진짜 못해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끔 무대에서 오경 형이 팬들한테 하는 이야기들은 정말 큰 뭔가 이 우러나와서 하는 마음의 이야기일 거예요. 네. 무대 의상은 저희 스타일리스트 저희 회사의 스타일리스트 은선 양이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에게 시안 보내주고 저희가 이제 보고서 피드백 주면은 뭐 수정을 한다거나 그대로 입는다거나 뭐 거기서 조금 뭐 변형을 시킨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나이트 스윙도 오랜만에 해보고 싶긴 하네요. 네. 헤르미온느 시계는 뭐예요? 새 앨범은 어떤 느낌일까요? 새 앨범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겁할 만한 앨범일 겁니다. 네, 정말 NA 3집, 정규 3집만큼의 어떤 변화무쌍함도 가지고 있을 거고요. 날카로움도 가지고 있을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너아프트가 화제가 된 거는 감사하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냥 일종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갈 현상. 사람들이 요새 이런 거를 되게 목말라 하고 있구나. 낭만이라는 표현들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낭만. 요새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한 갈증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 공연에서 그런 걸 느꼈구나. 네. 네, 이제 물론 그걸 통해서 솔루션스 음악도 들어주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저희 이름을 이제 듣게 되시는 분들도 많아졌겠죠.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한 아파트에서의 공연이 화제가 된 거지, 솔루션스라는 팀 자체의 어떤 히스토리나 음악이 화제가 된 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하나의 현상이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면 더 좋겠죠. 네. 저 해리포터 다 봤는데 이런 게 있었구나. 기억이 안 나네요. 하도 옛날이라서. 그리고 사실 인왕 아파트의 공연은 저희가 박수 받을 게 아니고요. 네, 그걸 준비한 저희 스태프들과 그거를 성공해낸 정말 기획을 하고 그걸 정말로 실제로 이루어낸 스태프들이 한테 가장 큰 공이 돌아가지 않나. 인왕 아파트 공연 저는 특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앨범 나오기 전에 은근한 스포요. 뭐 글쎄요. 일단 지금 앨범에 들어갈 곡 숫자는 대략 정해졌고요. 그리고 일부러 다음 앨범을 내려고 내년에 낼 앨범에 넣으려고 아껴둔 곡도 있고요. 다음 퓨처펑크 스테이지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장소를 아직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보셨겠지만 네. 앨범 내고 따로 쇼케이스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11월 9일 단독 콘서트가 이제 있다 보니까 네, 앨범 낸 이후에 그새 쇼케이스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단공에 집중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면 단독 콘서트가 새 앨범과 맞닿을 것 같아서 좀 아직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다음 퓨처펑크는 장소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서, 왜냐면 이번에 음향에 대한 아쉬움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미처 미흡한 준비로 인해서 또 불편을 드린 부분들도 있었고, 시민분들에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덜 이제 상쇄시킬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되다 보니까 네, 그게 쉽지가 않네요. 네. 작사할 때 신경 쓰는 거요. 뭐 작사할 때 신경 쓰는 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3집 앨범 작사를 하면서 앨범 곡들 작사를 할 때 제일 신경 썼던 부분들은 밴드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음악 사운드가 주는 결에 부합하는 가사를 쓰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저항하고 뭔가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았었는데, 지금 이번에 쓴 가사들은 내면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내가 내면에서 겪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주가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인간 실격을 하면서 요조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느꼈던 어떤 감상들이 가사에 녹아진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가사가 너무 쉽지 않게 쓰려고 좀 저는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쓴 가사들은 뭐 3집 앨범도 보시면 알겠지만 수수께끼까지는 아니지만 좀 비유와 상징을 좀 많이 저는 넣고 싶어 해서 네, 그런 거를 좀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 써본 단어를 쓰고 싶고 흔하게 쓰지 않는 표현들을 쓰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또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다들 저녁을 드셨나요? 빡센 다이어트는 네, 뭐 당분간 엄청 다이어트를 뭐 빡세게 하지는 않을 건데 그냥 유지는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유지는 좀 하려고 해요. 막 늦게 뭐 먹지 않으려고 하고. 네. 우동 드셨어요? 맛있었겠다. 고기 좋죠. 저 고기 진짜 좋아하는데. 저녁 먹고 PT 받고 유산소 하면서 보고 있어요. 요리 중이세요? 낫또요? 저 아직 낫또를 잘 못 먹습니다. 먹어본 적은 있는데. 네, 저는 밥 먹었습니다. 네. 장어. 장어 맛있죠. 장어 진짜 맛있죠. 잡채밥. 운동하다 이제 들어왔는데 인간식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외 러닝. 밖에 엄청 덥고 습할 텐데. 관객들 표정이요? 아니요. 제가 솔루션스 공연할 때는 관객들 표정을 진짜 잘 보는데 인간식격 할 때는 관객들 표정을 그러니까 제가 퍼포머일 때만 관객들 표정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때에 제가 관객들을 신경을 쓰는 순간에 집중력이 와장창 깨져버려서 네, 그래서 큰일 납니다. 네, 그쵸. 그래서 영업할 때 사실 관객들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기타리스트, 저 다케이치 얘기하는 거구나. 연습하면서요? 연습할 때요, 연습할 때는 저희끼리 장난도 치고, 네, 그러죠. 네. 몇 분 남음이라고 돼 있네요?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라이브 방송이? 아니었는데? 앞으로 1분 45초 뒤에 끊어진다고 하네요. 네. 원래 그런가요? 맞아, 전화 찬스. 저도 제가 다케이치한테 오늘 너한테 질문할 거니까 생각해놔 했더니 형 저 진짜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그래서 아무거나 해 이랬는데 전화 찬스를 쓸 줄. 아, 1시간 단위로 잘리는구나. 네,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끊고요. 지금 끊고 다시 켜서 한 30분 정도만 네, 더 하겠습니다. 30분 정도만 더 할게요. 네, 오랜만에 했으니까. 네. 아무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